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RCB 320번째 발표는 도메인 인베리언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with 도메인 덴시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논문인데요.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못 본 도메인, 그러니까 아웃 오브 도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메인에 구애받지 않은, 뭐 이걸 영어로 하면 어그노스틱이라고 하는데, 도메인에 어그노스틱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 방법을 말합니다. 뭐 그래서 지금 예시는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바로크 시대의 바로크 시대의 뭐 미술이 있어서 그거를 학습한 모델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모델을 가지고 뭐 그러니까 현대 미술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넣었을 때도 분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학습이 되도록 학습하는 방법을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카테고리는 다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현대 뭐 미술가든 바로크 시대 미술가든 어쨌든 그래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과 같이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도메인 어댑테이션하고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차이점은,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타겟 도메인에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지만,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고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운데요. 예를 들어 소스 도메인 A라고 하는 소스 도메인이 있고, 이것과 그다음에 타겟 도메인 B라고 하는, 우리가 어댑테이션 하고자 하는 어떤 도메인이 있다라고 할 때, 이 타겟 도메인의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타겟 도메인에 뭐 0이라고 해서 이 0이라고 하는 레이블,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데이터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스 데이터하고 타겟 도메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타겟 도메인에 있는 어떤 클래스를 예측하는 그런 과제가 바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고요. 말 그대로 이 도메인에, 그러니까 타겟 도메인에 어댑트하게 과제를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도메인 어댑테이션이고,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소스 데이터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소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모델이 소스 데이터하고 비슷한 뭐 이미지뿐만 아니라 뭐 다른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특징을 가진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도 예측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도메인 어댑테이션보다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좀 더 어렵다라고 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차이점을 일단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인베리언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핵심은 바로 도메인 인베리언스한 모델, 그러니까 도메인이 변하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덜 받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요. 도메인 인베리언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크게 보통 두 가지 접근으로 도메인 인베리언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바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마지널 분포를 얼라인 시킨다, 그러니까 일치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컨디셔널 분포를 얼라인 시키는 건데, 어떤 컨디셔널 분포냐라고 하면은 일단 마지널부터 살펴보면은, 마지널 같은 경우는 레프레젠테이션 Z, 그러니까 G라고 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있다라고 할 때 P 기분 P G 기분 D라고 하는 확률 분포가 D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얼라인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Z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얼라인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 같은 경우는 변수 G가 있다라고 할 때 P, Y 기분 G, D, 그러니까 G하고 D에 따라 Y가 변하지 않을 때 그것을 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얼라인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면 바로 옆에 그림이 어 좋은 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 도메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우선 요 첫 번째 도메인 같은 경우
첫 번째 도메인과 두 번째 도메인의 x를 보면은 레디어스 반경의 차이가 반경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둘은 다른 도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도메인에 있는 두 개의 x를 대상으로 z라고 하는 레프레젠테이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그 레디어스가 1인 공간이고, 그다음에 이 색깔, 지금 여기 색깔 파란색, 그다음에 초록색, 노란색 이런 색깔들은 레이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각 보면은 우선 이 두 개의 그림을 봤을 때 X에서 Z로 가는, 그러니까 입력에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가는 그런 분포는 인베리언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여기가 파란색이면은 여기도 파란색이고, 여기가 초록색이면은 바깥이 초록색이면은 Z도 초록색이고, 그다음에 음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뭐 반경이 이 정도 크기였는데 z는 반경이 1인 걸로 축소가 되고, 여기가 반경이 커지더라도 결국에 반경은 똑같이 1로 이렇게 유닛한 반경으로 축소가 되는 것. 이것을 바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얼라인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메인이 달라짐에 따라 Z가 변하지 않는다. Z의 어떤 분포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반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게 색깔이 아까 레이블이라고 했는데, X하고 Y, 그러니까 이 도메인 1의 X와 도메인 2의 X가 레이블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Z도 일정하게, 그러니까 다르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도메인이 다르면은 그러니까 Z에 따른 Y, 이 Y 값도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얼라인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델이나 함수, 어떤 것들이 도메인 인베리언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 마지널 디스트리뷰션과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바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하고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를 만족하는 목적 함수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보면은 기대값 expectation d하고 그다음에 expectation p x y 기분 d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 있는데, 여기서 볼 거는 요 L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 모델의 손실함수 로스 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Y 레이블과 그다음에 X가 레프레젠트 된 값,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측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하고 레이블하고 예측값 간의 어떤 손실함수를 구하는 일반적인 그냥 함수 텀이 있고, 그다음에 요 텀이 새롭게 추가된 텀인데, 보면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예측값,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측값과 그다음에 x를 어 다른 도메인으로 트랜스폼 한 다음에 그것을 그 모델에 넣어 가지고 예측한 값의 차이를 유클리디언 스퀘어 한 값의 기대값을 구하는 게 바로 요 새로운 텀입니다. 그래서 요 새로운 텀이 추가되어서 D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도메인, 그러니까 다른 도메인이 무한히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K라고 하는 특정 값으로 한정돼서 가산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는 요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변경을 하면은 조금 더 보기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텀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사용하는 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텀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텀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그냥 노테이션인데요. D 같은 경우는 데이터 공간, X는 정의역, Y는 공역 공간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G 세타 X라고 하는 것은 X라고 하는 확률 공간에서, 그다음에 Z라고 하는 확률 공간으로 변환하는 도메인 레프레젠테이션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x 입력값을 바탕으로 모델의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변환을 하는 함수다. 그러니까 함수 혹은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f 같은 경우는 어 density transformation 펑션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도메인의 x를 다른 도메인의 값으로 변환하는 함수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이 함수를 다시, 그러니까 이 목적 함수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은 도메인과 다른 도메인에 대해서 예측값과 레이블 간의 로스 플러스 예측값 마이너스 도메인 변환 후의 예측값의 유클리디언 스퀘어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 프로포즈드 메서드에서 중요한 점은 요 추가된 텀이 과연 실제로 도메인 인베리언스를 구현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우선 퀘스천을 제가 두 가지를 달아봤는데, 요거는 theorem이라고 하는 뒤에서 살펴볼 논증의 어떤 포인트들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도메인 인베리언트 레프레젠테이션 펑션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메인 인베리언스를 한 어떤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게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추가된 이게 로스니까 결국에는 0이 되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가 인베리언트한 텀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theorem 1인데요. 도메인 인베리언트 레프레젠테이션 펑션이 존재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theorem 1 같은 경우는 도메인 인베리언트, 그러니까 py 기분 d라고 하는 확률 분포가 인베리언스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존재한다라는 것과 동치다라고 하는 건데요. 동치다라고 하는 말은 A면 B고 B면 A다라는 말로써 우선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거꾸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도메인 인베리언트 레프레젠테이션 펑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메인 py 기분 d의 py 기분 d가 도메인에 따라 불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인베리언트하다라는 게 마지널과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를 만족한다라는 것과 동치이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전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y, g 기분 d라고 하는 확률 분포를 요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d 프라임, 그러니까 d 다시로 요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결국에는 요렇게 정리를 다시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그냥 바로 여기서 그 다시로 이렇게 바꿔도 된다라는 건데, 이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낸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마지널라이징 하면은 요렇게 나오고, 결국에는 D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py 기분 d라고 하는 확률 분포가 인베리언스하다라고 할 때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본 논문에서는 막 이렇게 트리비얼하다라고 하면서 증명을 하진 않고 있는데요. 이게 왜 트리비얼하냐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도메인의 어떤 도메인의 어떤 데이터가 바뀔 수는 있지만, 우리가 레이블, 그러니까 Y가 되는 레이블의 어떤 분포라든가 이런 거는 도메인과 별개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자연어 처리를 하니까 자연어 처리를 예를 들어서 어 이야기를 해 보면은, 뭐 텍스트가 여러 개 존재하고 거기서 긍정 부정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탐지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있다라고 할 때 도메인의 어떤 데이터들, 각각의 어떤 텍스트들은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데이터셋을 구성할 때 뭐 긍정 50% 부정 50% 이런 식으로 레이블의 디스트리뷰션은
동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존재하는 게 당연한 거고, 뭐 디터미니스틱하게 할 경우에는 뭐 이런 그냥 말 그대로 매핑 펑션을 일반적인 매핑 펑션을 사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고, 뭐 프로바빌리스틱하게 구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나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도 따로 증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theorem 1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에는 도메인 인베런트한 펑션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theorem 2 같은 경우는 도메인 인베런트한 펑션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목적 함수에서 추가해 놓은 저 텀이 과연 도메인 인베런트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도메인 인베런트한, 그러니까 요 텀 요거 만약에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요런 성질을 만족할 때에는 마지널과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얼라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널 얼라인먼트를 증명한 게 바로 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컨디셔널 얼라인먼트를 구현한 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네, 제가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요약을 짚고 넘어가면은 여기서 P, G 기분 D라고 하는, 그러니까 D가 주어졌을 때 G의 디스트리뷰션과 P, G 기분 D 다시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결국에는 동일하게 유도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대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얼라인하다라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이런 자코비안 매트릭스라든가 이런 계산들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디셔널 얼라인먼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컨디셔널 얼라인먼트의 여기 처음과 끝을 보면 되는데요. G 기분 Y, D라고 하는 이 확률 분포하고, 그다음에 P, G 기분 Y, D 다시라고 하는 요 두 개의 확률 분포가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 같게 이렇게 유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 봤고요. 네. 한번 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그다음에 결국에는 요 텀이 마지널 얼라인먼트하고 컨디셔널 얼라인먼트를 만족한다라는 거고, 여기서 요 P, G 기분 X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변환을 하면은 G 세타 X, 그러니까 모델스럽게 함수로 변환을 해 보면 요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것과 요거의 동일한 텀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를 옆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요거가 돼서 그다음에 는 0 요런 식으로 같은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요 티어럼을 통해서 요 텀이 결국에는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에서 이렇게 보여준 요 텀을 실제로 구현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요 목적 함수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요 목적 함수를 구현하기 위해서 요 f라고 하는 함수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요 f라고 하는 함수를 스타겐이라고 하는 모델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스타겐이라고 하는 거는 PR 152 번째 발표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타겟 도메인과 인풋 이미지가 같이 입력이 됩니다. 요 도메인은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가 될 수가 있고, 어쨌든 같이 이렇게 도메인 정보하고 인풋 이미지가 입력이 된 다음에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이 페이크 이미지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가서 리얼 페이크 혹은 그다음에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 이 태스크 두 개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동시에 요것이 다시 제너레이트로 들어가는데 오리지널 도메인의 정보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처음에 인풋 이미지가 페이크를 만들어냈다가 다시 다시 원래 이미지로 원래 도메인으로 돌아오는 요거를 바로 리컨스트럭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요 리컨스트럭션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다음에 제너레이터의 품질을 판정하는 요 두 개를 같이 구현해 놓은 게 바로 스타겐입니다. 그래서 요 스타겐 같은 경우는 도메인 간의 어떤 리컨스트럭션, 그러니까 변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제너레이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스타겐을 변환 함수, 그러니까 도메인을 변환하는 함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스타겐 같은 경우는 함수는, 목적 함수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익스페리먼트 그러니까 바로 실험 결과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데이터셋은 3개를 실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테이티드 엠리스트하고 그다음에 팩스, 그다음에 오피스 홈이라고 하는 3개의 데이터셋을 이용했는데, 음 엠리스트 같은 경우는 15도, 30도, 45도, 60도, 75도 요렇게 각각 그 각도를 돌려가면서 로테이션을 해 가면서 어 그 각각의 이 M15는 15도 돌린 거고 M30은 30도 돌린 거고, 요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셋을 구성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나 오피스홈 같은 경우는 요거 자체가 원래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위한 데이터셋이라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팩스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미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인데 다른 어떤 스타일, 다른 도메인으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오피스 홈도 보시면은 요렇게 같은 클래스인데 다른 이런 이미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바탕으로 일단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은 live one domain out experiment를 했다라고 하는데, 하나의 도메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0이다라고 하면 요 컬럼에서 0이다라고 하면은 요 도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메인에 대한 학습을 한 후에 요 도메인을 테스트로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총 5번을 돌려 가지고 그것의 mean accuracy를 구했고요. 음 그리고 아까 그냥 스타겐을 사용했다라고만 했는데, 스타겐은 말 그대로 그 트랜스포메이션, 도메인을 트랜스폼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실제 태스크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3 by 3, 그러니까 3 by 3 컨볼루션 레이어하고 프리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해서 구현을 해서 애큐레시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낮은 부분도 있고 그냥 높은 부분도 있지만, 이게 그 전체 다 에버리지를 하면은 잘 나왔다. 그러니까 96, 뭐 94 이렇게 나오는데 98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팩스 같은 경우도 잘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잘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애큐레시를 구해 보면은, 그러니까 에버리지를 구해 보면은 좋게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홈 같은 경우도 요것도 뭐 낮은 경우도 있고 높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에버리지를 구해 보면은 높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추가됐는데, 레프레젠테이션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G라고 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잘 됐는가를 요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dir 겐이라고 하는 모델하고 그다음에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 중에 하나인 딥올이라고 하는 모델, 요거 둘을 비교를 했는데, 요 그 G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M30과 M60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공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뭐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딥올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음 요렇게 보면은 약간의 어느 정도 차이가, 눈으로 봤을 때도 가시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dir 겐이라고 하는 여기서 제안하는 모델이 어 도메인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레프레젠테이션 공간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실제 결과도 잘 나온다, 레이블 예측도 잘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